영국에서 뭐 이건 다 제가 말씀드릴지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전염력이 70% 높은 변종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런던이 사실상 전면 봉쇄에 나섰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이러면 안 되지. 야, 이러면은 꽝이에요, 꽝. 이러면 안 됩니다. 전염력이 70%더 강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그냥 뉴스로 나온 게 아니라 영국 총리가 얘기했어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기존 바이러스가 70% 높은 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냐. 런던을 봉쇄하겠다는데 4단계를 진행한다. 4단계 봉쇄. 우리나라 3단계까지밖에 없잖아요. 영국은 4단계가 있나 봤더니 영국도 3단계인데 기존으로는 안 되니까 4단계를 신설했다. 야, 이게 뭐야. 야, 우리로 치면 3단계 한 다음에 하나 더 신설한 거죠. 문 밖에 나오지 마세요. 통금령이야, 통금령. 4단계를 신설해서 런던이 4단계 봉쇄에 돌입했다. 동부 지역을 12월 20일이니까 오늘이죠, 오늘. 4단계로 격상한다. 아니, 뭐 백신 놓고 있으니까 나지지 않을까 하지만 야, 이거 살벌한데. 이 와중에 미국은 모더나 백신을 승인했죠. 지난번에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였고 모더나 백신도 승인을 했습니다. 쭉쭉 놓고 있고 모더나 백신은 예방 효과가 94.5%.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뭐 계약을 맺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같고 뭐 쭉 보면은 당연히 미국에 가장 먼저 할 테고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미국 기업이기도 하고 쭉 보면 일본, 스위스, 한국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언제 맞을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2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님 말을 들어보면 2, 3월 달에 오는 건 아스트라제네카일 것 같고 화이자나 모더나는 2분기에 아마 4, 5, 6월 정도에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1000명 넘었죠. 뭐 빨리 맞는 게 좋겠죠. 빨리 맞았으면 하고 지금 미국은 지난번에 방송에서 얘기 드렸듯이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 됐죠. 전쟁의 시작, 휴먼 카운터어택의 시작인데 반격의 시작인데 27만 명, 꽤 많이 맞았죠. 일주일 사이 27만 명이 맞았고 지금 부작용이 6명이고 지금 서방은 백신 맞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TV에서도 대부분 이 뉴스예요. 예를 들면은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백신을 라이브로 맞는 거를 요렇게 라이브로 맞는 거를 전국에 지금 생중계되고 있고 맞으면서 농담하는 것도 생중계돼요. 뭐 애는 있어요, 뭐 모유 수유했어요 이런 거 물어봤다 그래요. 유머 감각이 있으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100만 명을 접종했지만 부작용이 없었다. 이게 더 무서워. 야, 부작용이 없었다는 게. 야, 몇 명은 있어야지. 99.9999%도 아니고 한 50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알레르기 같은 거라도. 야, 없는 건 코로나도 검사 안 하면 없죠? 확진자가. 야, 이게 부작용이 없는 건 좀 그렇잖아. 이게 좀 몇 명은 있어야지. 하여튼 뭐 좀 안전하다는 거죠. 좀 안전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중국 분들도 건강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코로나 백신을 맞겠습니까? 맞겠다. 70%. 오케이. 나머지 30%는 좀 불안하니까 나중에 맞겠다는 거겠죠. 근데 왜 맞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 이거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여행 가려고. 야, 90%. 야, 그거 백신 맞아서 해외여행 가려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이 가고 싶은지를 그 욕망이 얼마나 여기까지 차 있는지를 해외여행 가려고가 90%야. 내국인의 89.1%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외국인들은 12.6%에 불과. 외국인들이야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뭐 해외여행 갈 이유가 별로 없을 테니까 외국인들은 그 나라에 가서 조사를 했어야겠죠. 우리나라 분들은 해외여행에 대해서 이 갈증, 지금 갇혀 있는 것에 대한 갈증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놀라운 숫자들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코로나거든요. 우리가 모두 어렵잖아요. 수입도 줄어든 것 같고 국산차 판매량이 18년 만에 최다치를 넘었어요. 2002년 이후에 18년 만에 국내 자동차 내수 시장이 18년 만에 최다 판매 기록.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왔는데 차가 더 잘 팔려. 더 잘 팔리는 정도가 아니라 18년 최고치. 게다가 이게 차가 쭉 잘 팔리는 추세였냐? 아니었어요. 차 판매는 감소 추세였습니다. 뭐 인구 증가 속도 좀 천천히 되는데다가 차 갖고 있는 분들이 웬만큼 많으니까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작년에 많이 감소해서 야, 이제 내수 판매가 어려워질 거다 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이게 반대 아니냐? 코로나가 오면은 보통 다른 나라들은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점프했어요. 이게 딴 나라들도 그러냐? 딴 나라들은 보통 27%, 17%, 7%, 마이너스 16% 대부분 감소했어요. 물론 유럽이 가장 크게 먼저 감소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 코로나 굉장히 심하니까 물론 저 나라들은 감소하다가 이제 10월, 11월 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많이 감소하다가 우리는 많이 감소했다가 이렇게 먼저 오르는 거죠.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을 조금 쟤들보다는 덜 받았기 때문에 좀 먼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코레아는 대단한 거죠. 주요 국가별 신차 수요 증가율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는 플러스예요. 야, 대단합니다. 형들 참 돈이 많으신 것 같아요. 돈도 많고 이 욕망이 이 답답하고 여행도 못 가고 남아있는 이 돈도 좀 있고 자산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요즘에 주식 봐요. 부동산 봐요. 그러니까 자산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할 건 없고 답답하니까 차 바꾸는 거.
큰 걸로. 물론 우리나라 개소세도 있죠. 개소세 인하가 있는데 개소세 인하해도 기껏해 100만 원인데 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앞서가는 코리아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들이 이제 조금 코로나가 조금 아직도 극심하긴 한데 백신 맞으면서 조금 완화되는 것 같으니까 확 때려왔다가 이제 뒤늦게 따라오는 거, 우리는 좀 먼저 올라온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개소세 인하 때문이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게 연장한답니다. 내년 6월까지 연장이 발표됐고요. 차 샀을 때 내는 세금 깎아주는 거 100만 원 한도로.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이게 옛날에는 인하율이 기존 30%였기 때문에 한도가 없으니까 고가 차량이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지적을 반영해서 개소세 인하율의 맥스 한도를 100만 원으로 신설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싼 거보다 비싼 게 더 많이 깎아줘서 요 길로 눈높이를 맞췄다는 거죠. 그쵸? 이건데 제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이렇게 좀 더 많이 깎아줘서 이 평등이 좀 위반된다, 형평성이 위반되면은 이거를 여기로 맞추면 되잖아. 죄송합니다. 그냥 상상이에요, 상상. 얘를 이만큼 깎아주면 안 되나? 뭐 이거 굳이 얘를 내려야 되나? 아니 뭐 하여튼 뭐 상상이에요, 상상. 막 100만 원 한도 하지 말고 얘가 200, 200 여기 200까지 해주면 우리 좀 더 싸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세금이 많이 들 테니까 세금이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불만은 없고요. 자, 그래서 100만 원 한도예요. 그래서 개소세가 이제 세금이 차를 사면은 내년 6월까지 100만 원이 싸다, 옛날에 비해서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차가 올해 내수가 24년 만에 가장 많이 팔렸어. 이게 물론 해외에서는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24년 만에 신기록이에요. 물론 요즘에 리콜 비용 이런 걸 잡느라고 그게 숫자로 영업이익으로 찍히진 않지만 지금 24년 만에 차를 가장 많이 파는 정말 신기한 나라가 됐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게, 이 주요국 주가지수 상승률 대가 수동으로 뽑아온 건데, 작년 말 2019년 말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미국이 14% 올랐고요.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은데 14% 올랐고, 유럽은 별로 안 올랐어요. 거의 똑같아요. 2%. 회복한 거죠. 중국은 11%, 일본도 13%인데 우리나라는 26%. 자, 좋습니다. 형님들이 해내신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해내신 훌륭하다. 거의 2배가 올랐죠. 상승폭만으로는. 물론 우리가 요게 조금 그동안 덜 올라왔던 게 한 번에 반영된 거 있지만, 우리는 뭐 한 방에 26%. 좋습니다. 쭉쭉 가길 기대하고요. 게다가 유럽이나 미국도 사실은 주택 가격이 빠지진 않았대요. 돈을 많이 푸니까. 평균 4%가 올랐다 그럽니다. OECD에 따르면 지금까지 1, 2차 코로나 확산 한 10월까지겠죠. 10월까지 주택 가격이 평균 4%. 우리나라는 평균 요거보다 조금 높죠. 몇 퍼센트라 그러면 화내실 테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높으니까 뭐 코스피도 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집값도 이거보다는 많이 오르고, 뭐 아까 전에 자동차도 많이 팔리고. 야,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작년 얘기긴 한데 올해도 뭐 비슷하겠죠. 한국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019년에 두 번째로 유럽 부동산을 많이 사들인 국가가 됐다. 국내에서 사는 것만으로 속이 안 차니까 유럽까지 가서 부동산 쇼핑을 했다. 물론 이거 펀드로 했겠죠. 펀드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해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유럽 부동산을. 좋습니다. 파리의 앞으로는 그 커다란 뭐가 들었어야 되냐, 뭐 현대 무슨 건물, 뭐 아니면은 LG 건물, SK 건물이 파리를 뒤덮는 그날 좋죠. 그래서 서울을 팔면은 유럽을 산다. 좋습니다. 야, 말로만 들어줬네. 저기 뭐 인천을 팔면은 파리를 사는 그날. 자, 그날이 오기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독특하게 굉장히 화랑이다. 정말 화랑이고, 이런 거 봐서 혹시나 통화 공급이 유동성이 우리나라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 봤더니 미국은 미쳤죠? 이게 자본주의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각도가 좀 심하긴 한데, 이게 미국 통화 공급 증가율이거든요. 이게 무슨 미분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점점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미국이에요. 점프를 한 거죠. 여기서 여기는 일직선으로 올라간 거니까. 저렇게 많이 올리고, 유럽도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왜 비판의 목소리냐? 연준은 여기서 여기로 올렸는데 왜 유로 ECB는 여기서 여기밖에 못 올렸냐? 누가 더 미쳤냐 싸움을 하는데 우리네 덜 미쳤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더 여유가 있다, 요만큼의 여유가 있으니까 우린 앞으로 요만큼을 더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미국이 더 많이 찍었으니까 달러가 약해지고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래요. 참 뭐 대단하다. 물론 그 와중에 우리나라도 증가율이 가파르긴 한데 이 정도면은 이성적이다. 이것도 엄청 가파르죠. 저기는 이제 양쪽 하나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양쪽 하나 안 하는 나라 치고는 정말 가파르게 우리도 올라가고 있는데, 뭐 옛날에 보여드렸지만 뭐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M1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백이 플러스 27.8%. 전년 동월입니다. YOY. M2로는 10%. 통화가 늘었다는 거죠. 유동성이. 간단히 말하면 돈이 더 많이 풀렸다는 거고, 그냥 무식하게 계산을 하자면 통화 가치가 그만큼 하락하고 있다는 거고. 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얼마 전에 채권하는 후배 하나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걸 들었는데, 제가 옛날엔 이걸 맨날 봤었는데 요즘에 안 보고 있다 깜짝 놀라서 봤는데, 이게 우리나라 채권 국고채 발행입니다. 08년부터 2019년까지 있는데 08년에 위기가 생겨서 이만큼 더 발행을 한 거죠. 한 80조 정도로. 항상 80조였어요. 제가 시장했을 때 80조에서 100조.
올해 2020년에 채권을 얼마를 발행했냐? 174조 원을 발행했어요. 여기다가 여기를 올라. 우리나라 채권 발행량이 70%가 올해 뛰었어요. 내년에도 아마 이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지금 발행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채권이 발행량이 와 옛날에는 이 정도가 소화가 될까 할 정도의 양이 발행을 했어요. 그럼 왜 저걸 발행했냐? 당연히 뭐 코로나 같은 걸 이제 막아야 되니까 재정정책 정부가 돈이 그냥 운전기 찍어서 조폐공사 돈을 찍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돈을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174조 원인데 적자 보존용 발행 규모 93조 원 내년 계획이죠. 대충 이 정도를 더 쓰겠다는 거죠. 세금보다 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돈을 주든지 어떻게 뭘 댐을 만들든지 도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뭐 저소득층 뭐 좀 도와주든지 세금을 깎아야 뭘 하든지 93조 원 정도를 적자를 보존한다니까 어마무지한 크기입니다. 이게 93조 원이면 2019년에 우리나라 국채가 전체 발행량이 100조였어요. 전체 발행량 정도를 적자 규모로 메운다는 거니까 정말 게다가 이거를 돈을 흡수하는 용도가 아니라 저거를 한 다음에 다시 쓰는 거니까 유동성이 정부가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죠. 그 돈을 쓰는 데는 그만큼의 돈이 가는 거죠. 시중에 여유자금을 뽑아서 어딘가에다가 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그만큼의 또 돈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 올해 금리가 조금 오르고 있긴 하지만 연초에 19년 말 연초에 3년물이 우리나라 1.36%였습니다. 지금은 1%가 안 돼요. 금리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유동성이 정말로 많이 풀리고 있다는 거를 눈으로 봐도 알 수 있고 게다가 당연하겠지만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옛날에 얘기했지만 큰 정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면서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에서 2등으로 GDP 규모 대비로는 2등으로 많이 썼죠. 국가 부채라고 하니까 2등으로 많이 물론 정부 부채 비율 자체는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서 안전한 나라긴 하지만 요즘에 돈을 굉장히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보면은 자산 시장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이거 정신없어. 현금 피하기 게임이에요.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있어요. 야,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다른 거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막 찍어내잖아. 막 찍어낸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막 20%, 막 30%씩 늘어난다면서 미국 보니까 각도가 이래요. 야, 유럽은 이 각도가 저 미국 보면서 욕하면서 자기들도 이러고 있어. 서로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들고 있으면 뭐가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피하기 게임을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저거를 뭔가로 바꿔야 돼.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부동산인지 주식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바꾸려는 수요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비트코인 지금 22,000달러 옛날 고점을 넘었어요. 2,500만 원 넘었다고 아까 뜨던데 비트코인 옛날에 물어봤죠. 이거 왜 그렇게 올라요? 뭐에 써요? 뭐에 쓰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실제로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해. 뭐에 쓰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걸 보여줄게. 비트코인 총 발행량의 90%가 채굴이 됐어. 이제 남은 거는 10%밖에 없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희귀하다는 거야. 그게 뭐야? 희귀한데 왜 올라가? 생각해봐. 미술품이 희귀하면 올라가잖아. 그건 문화재 뭐 이런 거. 그게 뭐가 중요해? 희귀하면 올라가는 거야. 우리 현금을 피하고 뭔가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앞으로 없다니까. 이건 희귀야. 이거는 금이나 미술품, 문화재 뭐 이런 느낌이래. 이게 뭐에 쓰이냐는 중요하잖아. 비트코인 뒤에 뭐 블록체인이 있고 뭐 어려운 뭐가 있고 이걸로 뭐 어디에서 뭐 사용을 하고 결제가 가능하고 야 이거 비트코인으로 누가 지금 피자 시켜 먹겠어. 결제한다고 누가 비트코인으로 얼마나 결제를 하겠어요. 그냥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지. 내가 지금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생겼어. 지금 내 월렛에 담기도 바쁜데 복잡해 죽겠는데 그냥 송금이 가능하다 그런 정도지. 그거 결제한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누가 쓸까. 어차피 현금도 있고 뭐 많은데 그 귀찮고 어렵고 비밀번호도 외워야 되는 비트코인으로 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 괜찮아. 그런 거 안 해도 돼. 하면 좋고 일단 희귀하다. 현금을 피하기 좋다. 아, 야, 괜찮은데?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분, 야, 이거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3억도 간다. 30억도 간다. 이런 소리 하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 형, 그러면 그거 3억 할 바에 30억 써. 뭐 어때? 뭐 내 것도 아닌데. 30억 써. 야, 이게 300만 원이고, 3억이고, 30억이고, 뭐 비트코인이 뭐 기초자산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적정한 가격이라는 게 그런 거 없으니까, 뭐 그냥 뭐 미술품, 뭐 피카소의 작품에 적정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뭐 100억이면 100억, 써 붙이면 프라이스 태그가 그 가격이지, 공 더 붙이면 1000억, 뭐 할 수 없는 거죠. 피카소라는데. 뭐 그런 느낌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길래,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현금 피하기 게임을 하려고 뭐 희귀하다, 용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 훌륭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저는 뭐 갖고 있진 않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자산 배분의 핵심이 안전자산의 비중인데 옛날엔 이런 소리를 썼는데 지금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낮추는 게임에 너무 다들 이걸 낮춰야 돼. 어떻게든 낮춰야 되는 현금 가치의 하락, 자산 가격이 오른다가 아니라 다들 얘기하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져. 돈이 많은 거죠. 돈이 많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게 때문에 모두가 다 피하고 있는데 자
이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왔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냐. 비싼 게 잘 팔려. 자동차도 비싼 게 잘 팔리고 프리미엄 가전이 성장한다. 뭐 신문 보면은 100만 원대 커피 머신 매출이 늘었다. 야, 100만 원대 커피 머신 어떻게 사지? 왜 이런 일이 펼쳐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미국 얘기죠. 우리나라 마찬가지. 주식시장이 세고 부동산 세잖아. 정부가 부양책으로 돈도 줘. 그럼 나는 자산 가치가 이만큼 올랐는데 여행도 못 하고 디즈니도 못 가고 영화도 못 봐. 돈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다? 돈이 쌓여 있어.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실화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 달러 GDP 6%가 쌓여있다.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다는 거죠. 정말 소비의 나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5천억 달러는 코로나 때문에 못 썼고 뭐 3,500억 달러는 뭐 여행 못 가서 못 썼고 출퇴근 안 해서 600억 달러가 못 썼고 못 쓴 돈이 많다는 거죠. 못 쓴 돈이 많아서. 야, 그래서 앞으로 돈 쓸 일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로 못 쓴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보복 소비, 뭐 비싼 거 산다거나 뭐 이런 게 일어나지 않냐 저런 말을 많이 하시고 틀린 말은 아니겠죠.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자산 평가액이 증가되고 자산이 평가액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양극 환생이 벌어지고 보복 소비가 펼쳐지면서 비싼 게 더 잘 팔리는 야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비싼 게 잘 팔리는 거 비싼 게 더 잘 팔리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죠. 1,000만 원 넘는 침대 100% 급증했다. 야 집값이 뭐 한 5 오르던가 주식으로 한 1억 벌면 뭐 살 수도 있죠. 주식으로 한 1억 벌었는데 1,000만 원 사볼까? 뭐 이게 가능하죠. 집값은 평가이긴 하지만 뭐 기분 좋잖아요. 뭐 한 2, 3억 올랐는데 사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만 원 넘는 침대. 야 대단하다. 시몬스의 최고가 제품인 2,000만 원대 같은 기간 매출이 90% 증가했다. 2,000만 원대 침대도 있네. 요즘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2030도 명품을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제가 저 뉴스를 딱 봤을 때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설마 루이비통이 설마 가격이 올랐을까? 면세점 안 되고 여행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검색을 해봤더니 야 이게 분명 여기 있었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됐니? 야 이게 500불이야. 아니 면세점 안 되잖아. 여행도 막혔거든. 근데 얘는 왜 올라? 이거 어디서 팔라고? 가격이 몇 퍼센트입니까? 400불 하던 게 499불 거의 20%에서 25%가 올랐죠. 코로나가 끝나고 회복이 된 다음에도. 이거 생각 못했다. 야 이거 생각 못했다. 왜 이렇게 늦게 생각하지? 물론 얘네가 당장 숫자가 좋냐? 당연히 면세점과 여행이 막혔기 때문에 당장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영업이익이 세전이익이 안 줄었네. 안 준 것만 해도 대단하다. 당기순이익은 조금 줄었지만 줄지 않고 좀 늘고 있다는 것과 이게 또 웃긴 게 면세와 화장품이 막혀서 분명히 적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패션 하나로 커버했다. 사람들이 이거 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기사가 죽지 않는 명품업계. 이건 예상 못했다. 당연히 죽을 것 같았는데 저거 면세점 안 돼서 면세점 안 된다고 가격이 못 오르던 게 불과 몇 달 전이거든요. 회복하다가 막 이렇게 기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2020년 홈쇼핑 채널의 결과가 히트 상품 10개 중에 패션이 9개. 여성 고객들이 남성도 마찬가지 여행 못 갔으니까 옷 좀 좋은 거 살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산다는 거고 게다가 보복 소비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송년회를 못해. 사람들을 못 보잖아요. 온라인 선물하기가 크게 늘었다. 대체로 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쓰지 못하는 거를 반대로 방향을 틀 수 있는 대체 소비로 온라인 선물하기가 늘어서 이 쿠폰이 10배가 뛰었다. 부럽다는 게 아니라 잠깐만. 야 이건 생각도 못했다. 예를 들면은 뭐 쓱닷컴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 뭐 이마트 선물하기 이런 데들이 어마무지하게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은 50, 60 세대가 이끌고 있다. 이게 50, 60 그러니까 나이 많은 형님들 어르신들 되면은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 관리를 하고 서로 인사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선물로 보낸다는 거죠. 톡으로. 요즘엔 다 하시니까 올해 상반기 선물하기 거래량이 47% 늘었는데 50대 이상에서는 70%가 늘었다. 전 연령대 중에 가장 높은 증가세. 인간관리를 해야 될 때니까. 저 나이대가 딱 그러실 때니까 70%. 실적 좋겠네.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고요. 대체 소비가 저렇게 늘고 있는 쪽을 좀 잘 생각을 했으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뭐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